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애라고 해요. 올해 65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젊은 분들이 들으면 드라마 같은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민호가 겨우 10살, 둘째 진호가 8살이 되던 해 남편을 일찍 보내고 나서는 정말 막막했어요. 냉장고 열어보니 먹을 게 거의 없고 통장 잔고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셨고 시댁에서는 연락도 없고 완전히 혼자더라고요. 뭘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었기에 작게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장사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늘 미안한 게 많았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새 옷 사주지도 못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특히 민호는 첫째라서 동생 돌봐야 한다고 많이 참게 했어요. 형이니까 참아야지, 형이 동생 챙겨야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아이한테 무리한 걸 시킨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민호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내가 이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시간이 흘러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벌써 장가를 가다니. 어제까지 업어서 키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당도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서 매출도 괜찮고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였거든요. 차도 중고지만 하나 샀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민호가 지연이라는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고 말도 예쁘게 하고 인사도 깍듯이 하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다면서요? 하면서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지연이가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닌다고 하니까 더 든든했고요.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차분해 보여서 민호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지연이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집안도 괜찮고 본인도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민호한테 이 여자분 어떠니? 물어봤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성격도 잘 맞고요.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머님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와 그쪽 어머니가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문제가 첫 번째였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웨딩홀로 하면 어떻냐고 했거든요. 여기도 괜찮은데 음식도 맛있고 주차도 편하고 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님 요즘 그런 데서는 안 해요. 신랑 체면도 있고 하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이러면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비싼 호텔로 정해버렸어요. 그 호텔을 보러 갔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샹들리에도 반짝반짝하고 꽃장식도 예쁘고.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제가 한 달 버는 돈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했더니 요즘 다 이 정도예요.
평생에 한 번인데 좀 멋있게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소박하게 하자고 했는데 지연이 어머니가 목록을 주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는 기본이고 시계까지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해줘야죠.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해요.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가관인 건 신혼집 문제였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주려고 했거든요.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나쁘지 않은데 지연이가 어머님 신혼집은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면서 딴 곳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면 안 되니? 물어봤더니 네, 저희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가 돈을 보태서 사든지 해야지 했더니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민호한테 말했죠. 얘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한정돼 있는데 했더니 민호가 엄마 요즘 다 이래요. 지연이한테 창피 주지 마세요. 다른 집들도 다 이 정도는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창피 주지 말라고?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도 그냥 넘어갔죠. 준비 과정에서 제 의견은 점점 무시됐어요. 그리고 점점 돈만 내는 역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어머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하면서 물어보는 척하지만 결국은 지연이 쪽 의견대로 진행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인데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맞나? 너무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래도 내 아들 결혼식인데 행복한 하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한복도 예쁘게 차려입고요. 식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하객들도 많이 오셨고 꽃장식도 화려하고 민호가 턱시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식장에서 가족 사진 찍을 때였어요. 사진사가 신랑 어머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잠깐만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서면 사진이 이상해요. 하면서 저를 구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사진 구도 때문에 그러나 보다 했는데 계속 저를 뒤쪽으로 빼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랑 어머님 한복이 너무 화려해서 신부보다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다른 하객들도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더 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와서 어머님, 저희 친척분들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지연이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시어머니세요. 작은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아드님들 다 키우셨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쪽 친척분들도 아, 그러시구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하면서
약간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기 끝나고 지연이가 제게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저희는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간섭하지 말라니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민호였어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면서도 지연이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죠. 너무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걸 보니까 정말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참았어요. 오늘은 아들 결혼식이니까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아드님이 좋은 분 만나셨네요. 하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인생도 소중한데.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식에서 당한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서럽고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였죠. 며칠 지나서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혼집 관련해서 얘기 좀 해요. 지연이랑 상의했는데 엄마 아파트 팔아서 더 큰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리고 차도 주시려는 거 팔아서 새 차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들이 살 집을 사겠다고? 그것도 상의도 없이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차까지 새로 사야 한다니. 민호야, 그 아파트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했더니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세금도 절약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연이 부모님이 뭘 얼마나 도와준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언제부터 내 재산이 당연히 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며느리랑 상의해서 내 집 처분을 결정한다고? 전화 끊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해 봤어요. 아파트, 식당, 차,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다 합치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게 이만큼 됐구나 싶었어요. 민호한테는 당분간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죠. 아들이 정말로 독립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독립을 하게 해야겠더라고요. 법무사한테도 상담받으러 갔어요. 만약에 제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생전증여나 유언장 같은 것들,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한 것들을요. 어르신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어보시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요 했어요. 사실 복잡한 사정을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에도 가서 적금과 예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받았어요. 필요한 것만 먼저 정리하기로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무작정 베풀기만 했구나.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버릇을 나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다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주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지연이랑 같이 갈게요. 아파트 처분하는 것도 얘기하고, 새로 가려는 집 계약금은 주고 계약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차 바꾸는 것도 상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래 와라. 엄마도 할 말이 있어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민호랑 지연이가 왔어요. 지연이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는 하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결혼식 때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죠. 앉자마자 민호가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서류 좀 보여주세요. 중개업체도 알아봐야 하고 언제쯤 처분할 수 있을지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말했죠. 민호야, 엄마가 며칠 전에 결정한 게 있어. 아파트는 안 팔기로 했어. 네? 갑자기 왜요? 지난번에 통화할 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민호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집도 알아봤는데 계약까지 다 했고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지 왜 나한테 묻니? 독립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민호가 급해지더라고요. 엄마 농담이시죠? 저희가 어떻게 집을 사요? 제 월급으로는 대출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럼 전세부터 시작하든지 월세부터 시작하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만 특별한 거야.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걸 믿고 준비한 건데 도와주는 것과 다 해주는 건 다른 거야. 그리고 결혼식 때 나한테 한 말들 기억 안 나니? 간섭하지 말라고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민호한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 이게 뭐야? 오빠 믿고 계약했는데 다 엎어지게 생겼잖아. 하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오빠가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야? 나는 오빠 말 믿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니 계약금도 벌써 넣었는데 오빠가 책임져.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갖고 있던 핸드폰을 던지더라고요. 민호가 당황해서 지연아,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하는데 지연이는 더 화가 났나 봐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벌써 친구들한테 새 아파트 자랑까지 했는데 오빠 때문에 나만 바보 됐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지연이가 정말 화가 나서 다 취소해버려. 이런 식으로 결혼할 거면 차라리 안 해.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민호가 쫓아가려다가 잠깐 멈춰 서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처음으로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지연이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민호야, 사람은 급해지면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지금까지는 다 원하는 대로 돼줘서 그런 면을 몰랐던 거지.
한참 후에 지연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까처럼 화내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한테 오빠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 시작 안 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민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지연이 없이 혼자서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많이 진지하더라고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했죠? 그동안 엄마한테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저랑 진호까지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때를 생각해봐. 엄마가 너희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뭘 참았는지. 민호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연이랑 결혼하는 건 엄마도 찬성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지연이가 결혼 취소한다고 했는데 어쩔 거니? 그건 지연이랑 다시 얘기해봐야죠. 사실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연이었어요. 조용히 들어오면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때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내가 민호랑 행복하게 사는 건 엄마도 바라는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컸나 봐요. 친구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민호 오빠한테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날 우리는 4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서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다 했죠. 민호는 그동안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했고, 지연이도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걸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안 도와줄 거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도움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받는 사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아파트는 당분간 제가 살기로 하고 아이들은 전세로 시작하되 제가 보증금 일부는 지원해 주기로 했죠.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은 같이 식사하고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기로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고 더 솔직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됐어요. 민호도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지연이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며느리 같아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도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정말 자주 와요. 지연이가 요리 배우겠다고 해서 같이 음식도 해먹고 민호도 식당 일 도와주러 와요. 예전보다 훨씬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한다고 다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서로 노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사연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만 가득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